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지난 2016년 개봉된 영화 밀정을 기억하십니까? 영화에는 무장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원들이 중국에서 서울로 폭탄을 반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23년 실제로 일어난 황옥 경부 사건을 다뤘는데요. 영화에서 황옥 역은 송강호 씨가, 김시현 역은 공유 씨가 맡아서 열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5년 5월에 미국 첩보부대 즉 CIC의 사진첩 속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됩니다. 1952년 6월 25일에 찍힌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면 한국전쟁 발발 2주년을 맞아서 부산 충무로 광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 중인 사진이죠. 사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의 뒤에서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인물이 보입니다. 당시 62살인 유시태라는 분이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의열단원으로 활약한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저격 사건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방아쇠를 2번이나 당겼지만 발사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을 허투루 넘기면 안 됩니다. 사진 속에 타이핑된 사진 설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2살인 유시태가 이승만 대통령을 저격하려 하고 있다. 이번 암살 시도는 김시현 의원이 이끄는 12명의 반정부 조직이 선동됐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범인 유시태 배우의 반정부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을 김시현 의원이라는 분이 이끌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김시현 의원이 바로 배우 공유 씨가 역할을 맡은 의열단원 김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연세도 69살이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분도 62살 유시태고 배우 인물도 69살 김시현이었고요. 또 두 분 다 의열단원 출신이었고요. 아니, 노인들이 대통령을 저격해야 했다니, 또 의열단원들이 그랬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암살 미수 사건을 보도한 신문을 제가 급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 민국당 국회의원 김시현이 범인 유시태에게 권총 사용법을 8회나 교습시켜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귀빈석에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가 권총 방아쇠를 2번이나 당겼지만 불발로 인해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김시현, 유시태 등 13명이 체포됐는데요. 8월 22일 세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첫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두 분의 태도는 당당했다고 합니다. 김시현 선생은 법정에서 대통령이 활복하기 전에는 대중이 원한을 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범행 동기를 밝힙니다. 괴뢰들의 남침도 모르고 있다가 6.25를 당하고는 허위보도만 하고 맹랑한 녹음방송만 하고 지들끼리 도망질만 치고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김시현은 특히나 고급 장교들의 국고금과 보급품 착복으로 해서 50만 명에 이르는 제2국민병 중 다수가 희생된 그런 국민방위군 사건과 설탕 양민 학살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이승만 제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동지를 물색하던 김시현은 같은 의열단원 출신인 유시태를 대구 모 여관에서 만납니다. 유시태는 대통령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김시현의 말에 내가 하겠다라고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 무렵 부산의 정치 상황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집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는 절대 재선할 수 없을 거다라고 판단한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 직선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 직선안이 1952년 1월에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됩니다. 그러자 이승만 정권은 개헌안을 일부 수정해서 다시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이것이 발췌 개헌안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개헌안 처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금품을 살포하고 백골단과 땄벌레와 같은 깡패 및 청년단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협박 포섭합니다. 급기야 부산, 경남, 전라 지역에 비상대응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50여 명이 탄 통근버스를 헌병대로 끌고 가 저는 구속시킵니다. 사실상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것이 부산 정치파동입니다.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전선에서는 다른 나라 젊은이들까지 동원돼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후방에서는 그 알량한 권력을 연장시키려고 그와 같은 한심한 양아치 같은 짓을 벌였으니까 말입니다. 김시현, 유시태 두 사람은 이런 꼴을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거사를 계획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총탄 불발로 미수에 그치고 만 거죠. 궁금증이 생기죠. 두 분은 왜 노구를 이끌고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은 의열단 출신이었습니다. 의열단은 1919년 김원봉 선생 등의 주도로 만주에서 결성된 항일 무장 독립운동 단체였죠. 일제 관공서의 파괴와 유인 암살 그리고 테러 등이 주요 투쟁 활동이었고요. 독립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답니다. 왜냐? 비폭력 투쟁인 3.1운동이 저질되자 이거는 광복을 위해서라면 폭력 대응이 필수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암살과 파괴, 테러라는 과격하지만 직접적인 독립운동을 지향한 거죠. 그에 따라 공약 10조와 파괴 대상 5파괴, 암살 대상 7가살이라는 행동 지침을 채택하죠. 공약 10조의 골자는요,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 조선의 독립과 세계 평등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다수를 위해, 다수는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의열단의 뜻에 배반하는 자는 척살한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5파괴는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경찰서, 기타 주요기관입니다. 7가살은 총독부 고문과 군 순회, 타이완 총독, 매국노, 친일파 거물, 밀정, 반민족적 토열신 등입니다. 박재혁의 부산경찰서장 폭사, 그 다음에 최수봉의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그리고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청사 폭탄 투척, 그리고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그리고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조선식산은행 습격 사건 등이 의열단이 행한 대표적인 의거들입니다. 이승만에게 방아쇠를 당긴 유시태 선생 역시 의열단원 출신 독립운동가입니다. 의열단은 1922년 제2차 국내 암살 파괴 활동을 계획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당시 유시태는 동지들과 함께 서울 내자동의 부호 이인희의 집을 찾아가서 권총으로 위협하며 군자금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유시태는 결국 이인희의 밀고로 경찰에 붙잡혀 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김시현 선생의 의열단 경력은 더할 수 없이 화려합니다. 김시현은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6차례 체포와 15년 옥고를 기록한 전형적인 의열단원이었거든요. 특히 1923년 다량의 폭탄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다가 붙잡혀서 10년형을 선고받는데요. 이것이 영화 밀정의 주제인 황옥 경부 사건입니다. 1929년 출감한 김시현은 곧바로 지린, 즉 길림으로 떠나는데요. 좀 쉬라 라는 가족들의 간청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의 섭생, 즉 건강관리는 독립운동뿐이다 라고 얘기했다죠. 김시현은 의열단이 추진하던 군사 간부학교 설립에 참여하는데요. 국내외 청년들을 모집하는 학생 초모관으로 활약합니다. 김시현은 특히 베이징에서 일본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던 밀정 한삭평을 처단합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1939년 출소한 뒤에는요,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군자금 조달과 동지 규합에 나서다가 체포와 석방을 거듭합니다. 해방 후에는 좌우 합작으로 통일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좌우 합작 운동을 벌였는데요. 남북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국가 수립의 노선을 지지하는 민족자주연맹의 간부로 활약합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자 민국당, 즉 민주국민당에 참여했고요. 1950년 5월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뒤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김시현과 유시태는 불의만 보면 권총을 빼어들어서 쏴버리는 골수 의열단원이었습니다. 특히 김시현은 나쁜 놈 총 쏘아 죽이는데 일가견이 있었던 의열단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의열단을 만든 김원봉보다 더 피가 끓었던 의열단원이었다고 합니다. 김시현, 유시태 두 분은 불의 타도를 위해서라면 암살 테러를 주저하지 않았던 의열단 기질을 발휘한 거죠. 그렇지만 총탄이 불발되면서 계획이 엉그러진 겁니다. 만약 이승만을 제거했다면 그 후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승만을 제거하고 내각 책임제, 개헌 추진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내각 책임제를 관철시킬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을 대통령으로 옹립해서 명실상부한 민주애족 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이 암살 이후의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다고 하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유시태가 남긴 방아쇠에서 총탄이 발사됐다면 역사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이번 주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